어머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을 빼라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저는 올해 35이에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왔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제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작년 가을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요.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저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갔죠. 어머니 손잡고 얘기하면서 깨어나시길 기다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어요. 올해 1월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말 슬펐지만 장례식은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였죠. 병원비 때문에 제 통장은 거의 바닥났거든요. 그때 어머니 친구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한테 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외동딸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20살 때 집을 나오셨대요. 큰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그 후로 연락을 끊고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외삼촌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알려드렸죠. 외삼촌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례식에 꼭 가겠다고 하셨어요. 장례식장에 외삼촌 가족이 왔어요. 외삼촌이랑 외숙모, 사촌 오빠 둘이었죠. 처음 보는 가족들이었지만 반가웠어요.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외삼촌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동생 잘못 챙긴 게 평생 후회였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진심으로 슬퍼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비용도 외삼촌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2천만 원을 내주시면서 조카 혼자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요. 3일장을 무사히 마쳤어요. 외삼촌 가족이랑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했죠. 사촌 오빠들도 친절했어요.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면서 번호도 주고받았어요.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뒤였어요.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더라고요. 법무법인에서 온 거였어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내용 증명이었어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 달 안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 집이 어머니 소유가 아니라 외삼촌 소유라면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남겨주신 건데요. 등기부등본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등기소에 가봤어요. 등기부를 확인하고 진짜 놀랐어요. 소유권이 2달 전에 외삼촌 명의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외삼촌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외삼촌은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집을 증여하셨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어머니는 그때 의식도 없으셨거든요. 제가 따졌더니 외삼촌이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조용히 나가라고요.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님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식 없는 사람이 증여를 할 수는 없다고요. 증여 서류를 확인해 보니 어머니 서명이 있었어요. 근데 필적이 이상했어요. 제가 봐도 어머니 글씨가 아니었거든요. 평소 어머니 글씨를 모아서 감정을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서명이 위조된 거였어요. 어머니가 쓴 게 아니었죠. 저는 바로 외삼촌을 고소했어요. 사문서 위조죄랑 사기죄로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외삼촌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어요. 어머니 친구분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한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죠. 장례식 올 때도 다 연기였어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것도 장례식 비용 도와준 것도요. 다 저한테 잘 보여서 집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증여 서류를 만든 시점이었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외삼촌이 병원에 몰래 와서 서류를 위조했던 거예요.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외삼촌은 처음에 발뺌했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필적 감정 결과, CCTV, 병원 기록까지요. 도장도 외삼촌이 임의로 만든 거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외삼촌이 이미 빚이 10억 넘게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노린 거였던 거죠.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요. 사촌 오빠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끼리 짜고 저를 속인 거였죠. 장례식장에서 친절하게 대해준 것도 다 연기였어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외삼촌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집 소유권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죠. 외삼촌 가족이 빌려간 돈도 전부 돌려받았고요. 외삼촌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은 교도소에 있고요. 외숙모랑 사촌들한테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 일 이후로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어요. 겉으로 아무리 친절해도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특히 돈이 걸리면 가족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어머니가 계시던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어머니 사진 보면서 얘기해요. 나쁜 사람들 다 벌 받았으니 편히 쉬시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면서 지켜낸 집이에요. 저도 이 집 잘 지키면서 살 거예요. 그게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특히 재산이 걸려 있으면 더요. 진짜 가족이라면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만나러 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변호사님, 증인 서주신 병원 선생님들, 격려해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사람들만 만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